진짜 말하지 않은 것을 알아들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경청이거든요. 말한 것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말하지 않은 것을 알아들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코칭에서는 안녕하세요. 구범 강경수입니다. 오늘 존 맥스웰의 파워 리더십 11강째입니다. 지난주 한 주 쉬었는데 오랜만에 촬영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있다면 어떤 나라가 있겠습니까? 물론 로마도 있고 몽고도 있지만 다들 미국이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강력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아마 로마나 몽고보다도 수십 배 더 강할 겁니다. 이런 얘기도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지구상에 있는 다른 나라 전체하고 붙어도 미국이 지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이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그죠? 이 18세기 말이죠. 18세기 말에 진짜 영국으로부터 8년간의 독립전쟁을 하면서 독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개척가의 정신이 있는 거죠. 파이오니아 이 정신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100년 후에는 독립을 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남북이 갈려가지고 남북전쟁을 또 4년이나 치르지 않았습니까? 예. 19세기 말에는 남북전쟁을 4년이나 치르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도 그런데도 어떤 이게 참 북군이 이겨서 남군에게 어떤 보복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냥 어떤 이 종전회담의 조건이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무기를 버리고 돌아가라도 아니고 그냥 돌아가라. 이게 다였다는 거죠. 그 보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과거가 중요하겠습니까? 진짜 어떤 참 그러했기 때문에 이 미국의 연방을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진짜 보복을 했더라면 어찌 되겠습니까? 진짜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말이죠. 독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임을 묻고 이렇게 보복을 하니까 그 반발로 일어난 것이 히틀러가 등장을 하고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어떤 미국은 물론 제국주의의 속성도 있지만은 진짜 어떤 민주주의 그 짧은 시기에 말이죠. 진짜 18세기 말에 독립전쟁을 하고 19세기 말에 남북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나면 20세기 말, 지금 21세기 초이지 않습니까? 100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전 세계 질서를 이렇게 만들고 그 진짜 참 보면은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또 대단한 것이 그렇게 100년 전에는 노예였던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오바마 대통령이죠.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 여성의 도움이 없었다면 대통령이 안 되어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누군지 혹시 짐작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역시 흑인이었던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가 없었더라면, 그죠? 이 오프라 윈프리가 없었더라면 오바마는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진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여성 중에 오프라 윈프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의 어떤 그 참 성공은요, 너무나도 눈부시죠.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성공을 한 데는요,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요, 세상에는 참 신비로운 것들이 많은데 그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는 제 강의 중에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안에 감춰두고 있으면은 이게 컴플렉스가 되는데 드러내버리면 강점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신비로움이 있거든요. 오프라 윈프리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어릴 때 그 사촌으로부터 말이죠, 강간을 당하고 어떤 사생활을 말이죠, 어떤 이게 임신을 하고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했는데 진짜 그것을 감추고 다닐 때는 그게 엄청난 컴플렉스였죠. 이 어떤 어릴 때 교회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10대 후반에 어느 순간인가 이것을 더 이상 감추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드러내버린 거죠.
발표를 해버린 거죠. 나 이러했다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드러내버리는 순간에 그게 안에 감춰두고 있으면 계속 말이죠. 나의 어떤 은행을 부자해서 이렇게 자꾸 뒷덜미를 잡는 이런 것들을 어떤 컴플렉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컴플렉스에 있었는데 바이러스도 안에 돌아다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밖에 나와버리면 빛을 받아버리면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신비로운 비밀을 이 오프라 윈프리도 써버린 거죠.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놓고 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강점이 되느냐 하면은 오프라 윈프리 쇼를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어떤 게스트들이 말이죠. 오프라 윈프리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 앞에 서면은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다 털어놓는 거죠. 왜? 오프라 윈프리가 겪었던 그 아픔보다는 그 드러낸 그 오프라 윈프리의 그 과거 아픔보다는 내게 큰 것 같지가 않거든요. 진짜 이것보다 더 큰 아픔을 겪었던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얘기를 잘 들어줄 것 같거든요. 그런 어떤 편안함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 앞에 가면은 어떤 얘기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어떤 내하고 같은 동병상련 그런 그게 있고 오히려 내보다도 더 큰 아픔을 겪었던 사람 앞에 가면은 좀 말이죠. 위로가 되고 편안하고 뭔가 잘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에 감춰두고 있을 때는 그게 컴플렉스에 좀 드러내버리니까 그 사람의 강점이 되어진 거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진짜 오프라 윈프리 앞에 가면은 말이죠. 잘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째 비밀. 오프라 윈프리는 말하는 것 이상의 잘 들어주는 이런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말하는 것 이상의 잘 들어주는 그 어떤 경청의 스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은 TV 그 어떤 오프라 윈프리 쇼 때문에 돈을 벌지만 자기는 TV는 안 본다 그러잖아. 안 본다 그러잖아. 잘 들어준 거예요. 잘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11강에서 그 존 맥스웰의 파워 리더십 11강에서 이게 존 맥스웰이 리더가 갖춰야 되는 자질이 뭐냐면 리스닝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청하는 자세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리더의 경청은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경청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참 이 자리에서 길게 설명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중요성은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때 진짜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런 어떤, 그죠? 맥락이랄까, 의도랄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full understanding을 하기 위한 마음, 그런 어떤 자세로 듣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들으면서 내 말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듣는 경우가 많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져보면 전부 다 참 와닿는 게 있는지 당연히 후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듣게 되면 그 사람의 얘기가 다 들리겠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리겠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밖에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진짜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의도랄까, 진짜 어떤 그 사람이 그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진짜 말하지 않은 것을 알아들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경청이거든요. 말한 것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말하지 않은 것을 알아들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코칭에서는 맥락적 경청이라고 그러고요. 이 어떤 소통, 리더십에서는 공감적 경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경청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죠. 남들한테 이만큼 얘기하러 갔는데 요거밖에 얘기 못하고 이만큼 얘기 듣고 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좋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요만큼 얘기하러 갔는데 이만큼 얘기하고 와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죠. 또 다음에 그 사람한테 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경청은 사람들을 여러분들한테 오게 만드는, 오게 해야지 내 멤버십이 커질 거 아닙니까? 내 팀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들은 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경청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자, 경청하고 관련돼가지고 경청에 대해서 참 이 하루를 이야기해도 그죠? 이게 부족할 것 같은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얘기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고객과 부하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고객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 체로키 인디안에 있는 이 격언이 진짜 우리 새겨 들을 만한 거예요. 그 체로키 인디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조용히 속삭이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그러면 난리치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조용히 속삭이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은 난리치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고객들이 말이죠. 이런저런 불만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불만 얘기할 땐 전부 다 어떤 그냥 뭐 조용조용하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소리를 안 들으면은 진짜 어떤 화가 나면 나중에는 말이죠. 큰 소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난리치는 소리를 듣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어떤 고객이 하는 어떤 얘기든지 팀도 마찬가지예요. 팀도. 뭔가 어떤 이게 팀원들이 말이죠. 하는 그 처음부터 큰 소리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에 어떤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진짜 어떤 큰 소리로 항의를 할 수도 있고 앞에서 얘기하지 못하면 뒤돌아서서 다른 데서 뒷담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부하들 거죠. 이게 팀원들. 부하들은요. 존 맥스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청을 해결해 주기보다는 그들의 청을 들어주길 바란다 그랬어요. 들어주길.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청을 해결해 주기보다는 그들의 청을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란다 그랬다니까요. 들어주길 바란다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그 사람 이만큼 얘기하러 왔는데 요만큼 얘기 듣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해석을 하고 충고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남들한테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럼 내가 당하면 싫은 것은 남들한테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그게 황금률이잖아요. 기소불욕 물시의 공자가 그죠? 네가 당하면 싫은 것은 남들한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동양의 황금률 아니겠습니까? 물론 서양의 황금률은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지만 둘 다 황금률이죠. 그래서 내가 싫으면 남들한테 뱉으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들의 청을 해결해 주기보다는 들어주길 바란다 그랬답니다. 들어주길 바란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들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해결사 본능이 있는 거예요. 자꾸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야. 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답을 주고 집에 그죠? 엄마들도 그렇고 그죠? 많은 리더들이 듣고는 자꾸 해결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리더십 센터에서 말이죠. 리더십 센터에서 그 1박 2일 그 변형 리더십을 하는데 사회 CEO들이 오셨어요. CEO들이 왔는데 진짜 이 대단한 참 CEO 한 분이 오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저하고 1박 2일 동안 변형 리더십을 하고 이렇게 참 많이 와닿았나 봐요. 그 안에 소통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분은 전형적인 리더로 살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항상 이야기를 들으면은 말이죠. 이게 판단하고 해석을 하고 그죠? 탐색을 하고 그리고 충고를 주려고 하는 이런 것을 충탐해판이라고 그래요. 그 스티븐 코이 박사는 충고, 탐색, 해석, 판단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탐해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온 게 리더가 그런 것만 해온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 습관이 집에 가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은 집에 있는 이 자식들이랄까 그 어떤 부인은 말이죠.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길 바라는데 이야기만 하면 자꾸 답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는 거죠. 그러했는데 하여튼 1박 2일 변형 리더십을 하고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하여튼 이 리더들은 이 성공자들은 그런 어떤 자기가 맞다 싶으면은 실천하는 그런 어떤 실천력이 강하거든요. 집에 가자마자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 어떤 가족들이 막 좀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죠.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해놔 놓으니까 이 사람이 말이죠. 어떤 이게 제 강의를 듣고 그렇게 좋았는지 그분은 회사에 돌아가서 말이죠. 회사에 있는 이 전 직원들을 데리고 일로 국급 센터로 와가지고 1박 2일 워크숍을 하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 하고 가서는 조직의 문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조직의 문화 개선에 이게 크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감사한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지금도 이렇게 가끔 만나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게 자신의 청을 해결해 주기보다는 들어주길 바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들은 자꾸 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답을 주려고 하는데 그런 해결사 본능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을 주기보다는 그죠, 잘 들어주는. 피터 드래커는 뭐라 그랬습니까? 과거의 리더는 지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시한다는 것은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스형 리더라 그러죠. 그런데 현재의 리더는 어떤 리더라 그랬습니까? 질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질문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 경청을 하는 거예요. 경청을 하고 답을 주기보다는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코치형 리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보스형 리더인데 현재는 코치형 리더. 그래서 보스형 리더인가 코치형 리더인가 이것도 룩구그 법칙에 있습니다. 몇 강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고요. 자, 그래서 뭐냐면은 소통하고 관련돼 가지고 17강에는 뭐라고요? 나저막한 소리를 들을 것인가 난리치는 소리를 들을 것인가 이게 있고요. 그리고 19강에는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가 먼저 이해시키려 드는가 라는 주제로 또 19강에 올라가 있습니다.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가 먼저 이해시키려고 하는가. 룩구그 법칙 18강에는 유 메시지인가 I 메시지인가 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면은 17강부터 18강, 19강까지가 소통에 관한 것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경청하고 관련된 리더십 21가지 불변의 법칙에 어떤 법칙이 있느냐 하면은요, 휴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휴턴의 법칙. 여기에 휴턴의 법칙이라고 있죠. 휴턴의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자, 휴턴의 법칙. 그런데 휴턴의 법칙이 뭐냐면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조직에 갔어요. 조직에 이렇게 구성원들이 있겠죠. 둘러 앉아 있는데 누가 리더인지, 그 조직의 리더인지 여러분들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리더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디 갔는데 이 조직의 리더가 누구이지? 하여튼 여러분들이 모르고 갔다라고 치고, 그게 휴턴의 법칙이거든요. 누가 리더인가 하면은 누군가가 말을 할 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그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을 이렇게 되돌아 보실까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떠들잖아. 그런데 리더가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다들 경청을 하잖아요. 휴턴의 법칙. 지금은 어떤 금융의 중심이 어떤 미국의 월가이지만은 거죠. 미국이 세상을 다스리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데 그 이전에는 영국이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런던이 이 금융의 중심지였거든요. 아직도 보험 이런 것들은 로이드고 전부 어떤 이게 영국으로 재보험을 듭니다. 그 영국이 아직도 어떤 그런 전통 있는 그런 금융에는 그 영국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영국의 그 런던 금융가에 휴턴이라는 사람이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어떤 이런 정보랄까 이런 것들이 많았는지 모르죠. 그래서 거기에서 비롯돼 가지고 그죠, 휴턴의 법칙이라고 해요. 휴턴의 법칙. 누가 리더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그 사람이 리더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게 휴턴의 법칙인데 이 휴턴의 법칙에 맞는 그 성경에서 배운 21분 리더십에서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사무엘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예수님 이외에 유일하게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 인물이었어요. 그래 그 사람은 물러난 뒤에도 사람들은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면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러니까 리더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배운 21분 리더십에서는 사무엘을 이야기하고 현대적인 사람으로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 그 이사회 그 의장이죠. 이사회 의장을 하셨던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했던 앨런 그린스펀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1987년부터 2006년까지 그 연준이라고 하죠.
이사장을 했거든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 세계가 귀를 기울이잖아요. 금리 이런 것에 영향을 끼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리더라는 것이죠. 또 그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 이런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리더인 거죠.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진정한 리더가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인다. 그것은 메시지의 사실성이 아니라 화자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진짜 그죠? 진정한 리더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데 그것은 메시지의 사실성도 있겠지만서도 그것보다 그 화자에 대한, 말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휴턴의 법칙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귀를 기울이는. 그죠? 여러분들이 리더인 것 같으면 그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귀를 기울여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경청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여러분을 다르게 보고 여러분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말이죠. 항상 먼저 말을 많이 하려고 하고 항상 판단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귀를 안 기울일 가능성이 많죠. 뭐 직책상 어쩔 수 없이 yes 하고 말을 하면 듣긴 하겠지만서도 그거는 리더십 5단계가 있는데요. 가장 낮은 단계, 지위에 의한, 아시겠어요? 지위에 의한 그런 어떤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은 내가 상사니까 내 말을 들어, 내가 스폰서니까 내 말을 들어. 이건 가장 낮은 단계. 그건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은 단계는 뭘까요? 방금 이야기했던 존경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존경에 의한 리더십, 존경 리더십이 리더십의 최고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것이 있는지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참 소통만 놓으면 이렇게 말이 길어지네요. 그래서 오늘 좀 본의 아니게 좀 길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강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